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미술사는 뭐다? 흐름이다. 제가 이거를 항상 서양미술사 매년 첫 강의 때는 이거를 인제, 그때는 전자칠판이 아니었으니까 저 뒤에 있는 가로 긴 칠판에다가 필기를 쫙 했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인제 설명하면서. 근데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것만 거의 한 1 시간 반에 2 시간 걸리거든요, 흐름에 대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번에는 그냥 아예 적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 백지쓰기 했을 때 이거를 쭉 흐름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그 정도로 정말 달달달 해야 된다. 서양 미술사 같은 경우가 좀 많죠. 한미사는 굉장히 적어요. 간단하고 단순하고. 중미사가 인제 그다음, 그러니까 서미사, 중미사, 한미사. 뭐 물론 인도하고 일본은 제외하고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체크하실 점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사조에 대한 정리 이전에 이 역사에 대한 흐름에서 시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역사에 대한 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한 것들 중에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철학사는 할 필요가 없죠. 철학사에서 나온 미학사는 하셔야 돼요. 자, 인제 강사들 교재 중에 유일하게 미학이 교재로 따로 있는 게 저죠. 그래서 미술 교과 교육론의 뒷부분에 미학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미학사도 역사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학사는 할 필요 없지만. 그리고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서미사, 그리고 동미사에서 한미, 그죠? 네. 그리고 중미, 요 정도는 정말 역사의 흐름인데요. 이 모든 역사들은 잘 보시면 크게 분류가요, 고대라고 부르는 게 있고 중세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근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어요. 이 모든 역사에 대한 분류는 저렇게 크게 분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현대는 20 세기고요. 근대는 19 세기일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인제 고대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인제 선사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죠? 선사의 원시 미술을 제외하고 본다면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원시가 있을 때니까, 여기서 중세 앞까지니까 우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연대가 AD, 여기는 BC고요. 여기는 AD죠. 이렇게 구분되는 게 중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서양의 모든 역사관은 기독교리즘, 그죠? 그리고 인제 헬레니즘, 이 두 가지로 크게 양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인제 미술, 현실적인 그 구분, 철학적인 양식이고요. 하나는 기독교적인, 즉 종교적인 가치로 보는 거죠. 저희는 인제 아무래도 서구 가치관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1 세기를 꼽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인제 1 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2 세기까지 올 테니까, 이전에 인제 BC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BC 10 세기, 5 세기, 2 세기, 1 세기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중세 같은 경우가 저렇게 본다면 원시는 소위 얘기하는 선사 시대를 포함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인제 뭐 고대 그리스, 로마, 그죠? 요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제 로마까지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올해는 그리스 미술이 나온 거죠. 표현 파트에서 그리스 미술이 또 나왔으니까 비례가니,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 거다. 그리고 인제 중세 같은 경우가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중세는 말 그대로 서양 중세기 때문에 인제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기독교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요때가 상당히 길죠. 저희는 중세 시대를 천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중세가 지나가면 이 중세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사실 제일 헷갈리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세가요, 르네상스와 17 세기와 18 세기를 통칭해서 우리는 근세라고 일반적으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 근세에 대한 개념 자체는 그냥 저런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중세가 여러분 미술사에서는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바로 고딕 양식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고대가 로마까지라면 그리스 로마를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인제 근세가 18 세기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 르네상스 17 세기, 18 세기까지가 근세라면은 그 이후는 당연히 인제 근대고요. 그리고 현대가 20 세기예요. 그죠? 20 세기 현대는 지금 결국은 21 세기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그냥 현대 미술에서 단순하게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요게 인제 지금 현재 미술이에요. 현재. 인제 현재 미술도 시험에 인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완전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인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이제 뭐 최근까지 뭐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분 포함했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가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별도로 보신다면 크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양식 이 흐름들에서 우리는 저런 거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 미술사의 흐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근세, 근대까지 오는 와중에요. 저희는 모든 그 미술의 양식으로 본다면 가장 실제감이 있는 묘사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고대 원시 미술부터 시작한 표현에 대한 욕구가요.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별도의 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양식상으로는 완성을 했지만 이후에 인제 계속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감을 내기 위한 무수한 노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인제 어느 해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오르락 중에서는 르네상스 때 천재 화가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적인 양식을 완전히 결정을 짓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아주 사실적인 표현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또 역시 이 중세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감의 끝판왕은 결국은 언제예요? 여기 얘기하는 사실주의,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제 자연적 사실주의라고 부르는 19 세기의 후반에 쿠르베 사실주의가 등장하면서 인제 사실성에 대한 현실적 사실성은 완벽하게 인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술사가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적인 양상에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 버리죠. 사람들이 인제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 가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대 배경이죠. 그죠? 그리고 사진기의 등장이고요. 이제 기계가 지금으로 치면 AI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하는데 그죠? 저 때는 사진기가 사람 손보다 훨씬 빠르게 현장을 바로 포착해 버리는데 굳이 사실성에 대한 화가들의 그죠?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실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대신 다른 관심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자각 그죠? 자체 어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자기 반성이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제 추상이라는 개념으로 인제 시작이 되지만 저 '추상을 한다. 구상을 했다. 반대로 추상이다.' 이런 단순 개념보다 이게 자각의 개념이 강해요. 이게 자각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미술은 조형이라는 거라는 거죠. 이 조형은 입체로 만들면은 3 차원의 조각이고요. 평면을 만들면은 완전 납작한 종이나 천에 그리는 건데 여기에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입체에서는 어차피 재료 자체가 실체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평면에서는 이게 '왜 굳이 편편한데 거짓말을 해야 돼?'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기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 자각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가 미학사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학사에서 17 세기에 근대 철학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대 철학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그 사고의 중심을 그동안은 신에게 뒀다면 이제 근대 철학부터는 모든 사고의 중심을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이성. 이게 데카르트의 이성 철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17 세기고 곧바로 우리 영향을 받아서 17 세기에 등장한 철학사의 영향은 철학과 미학은요. 철학사에 미학사가 포함되는 개념이라서 철학에서 나왔던 개념은 미학으로 그다음에 곧바로 이입이 됩니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이 미학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18 세기에 바로 칸트가 등장하고 그리고 미학이라는 학문이 별도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미학 자체가 이제 철학에서 하나의 종류였다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칸트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인제 그 자각, 자기 반성 이 그 자기 환원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인제 관심을 갖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19 세기부터의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시대 변화가 이런 사상의 변화까지 맞물려서 이제는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깨닫고 그래서 인제 이 19 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복잡다단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실적인 그리는 것에 대한 회의가 이제 다른 표현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